개념원리 수학화 169쪽에 있는 오늘은 무리함수 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유리식 유리함수 배웠고 그 다음에 무리식이 뭐인지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무리함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함수도 지난번에 배운 무리식의 포함관계처럼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그러니까 함수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 크게 보면 그냥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리함수도 다시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었죠? 그치, 다항함수. 또 그치, 분수함수. 그런데 내용을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를 그냥 유리함수라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무리함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무리함수는 뭐냐면 정의역, 변수랄까? 변수 x가 무리식인 함수. 이런 함수가 무리함수다. 정확하게 말하면 x의 루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x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무리함수야.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요런 거. 이렇게 표현이 된 걸 우리는 다 무리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무리함수겠죠? 이거 무리함수일까 아닐까? 그러면 얘는 어느 범주에 들어갈까? 다항함수일까? 뭐 분수함수일까? 무리함수일까? 그래서 정의가 좀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항함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1차 함수, 뭐 2차 함수, 뭐 3차 함수 이런 걸 그냥 다항함수라고 불러. 그러면 얘는 어떤 함수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알아? 그치, 1차 함수니까 다항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를 논할 때는 앞에 있는 개수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변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변수가 분모에 있으면 분수함수고 분자가 분모에 있으면 이 변수 x가 루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배우는 무리함수가 되더라 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무리식을 배울 때 그 무리식에서 가장 중요한 상식 몇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첫째, 루트 안에 있는 건 항상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뭐야? 크다야 크거나 같다야? 크크크크 하지 말고, 그치, 크거나 같다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루트 자체는, 그치,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 취급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배우는 루트의 성질에 따라서 정의역과 y, 치역의 범위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 정의역과 치역은 새로이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식의 정의에 따라서 만드는 것만 여러분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얘도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무리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사실 앞에 a가 붙긴 하지만 그냥 이걸로 할게. 좀 더 자세히 나타내면 되게 좋겠지? 그냥 이렇게 된 i가 있어. 이런 i를 뭐라고 하냐면 기본형이라고 해. 무리함수의 기본적인 형태. 그런데 기본적인 형태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두 가지로만 보면 되는데,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가 아니겠다. 얘는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것부터 설명을 하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예부터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식의 상식을 이용해서 정의역과 치역을 결정을 해야 해. 자, 정의역은 뭘까?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야.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치, 루트 안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기 때문에 y는 표준치 아니야. 그치, 이 루트 자체도 양수라고 봐야 한다고. 그래서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야. 다 넋이 나가 있는 거 아니야? 최악이네. 저렇게 그림이 그려져. 그래서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 그러니까 그림은 무조건 이 상황에서 일사변에만 그려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 x가 0이면 얼마죠? 그쵸, 0,0을 지나니까 원점 지나죠? x가 1이면 1이 돼. x가 2면 루트 2, x 3이면 x가 4면 2가 되지.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약간 이러한 포물선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은
조금 뭔가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만약에 진짜 무한대까지 끝까지 간다고 하면은 위로도 끝까지 올라간다. 다만 증가를 조금 더디게 할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패턴, 우리가 배우는 무리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알겠죠? 모양 외울 수 있겠지? 이게 사실은 어떤 함수랑도 같냐면 뭐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얘를 y는 x로 대칭을 시키잖아? 그러면은 역함수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반대쪽은 이거고 얘는 무슨 그래프지? 주황색은? 2차 함수지?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반쪽이라고 보면 돼. 모양은 그런 모양이야. 모양을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야 해요. 이게 기본적인 패턴. 자,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붙은 거. 이걸 한번 그려보자. 자, 지금 달라진 거는 이 x가 마x가 됐어. 정의역은 뭐야? 그치?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나 같다라고. 그럼 정의역은 뭐야?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 다음 루트는 양수 취급하라 그랬죠. 취역은 0보다 커나 같다예요. 그러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두 번째 개요. 그래서 이렇게 b 플러스라고 했을 때 이 ax 꼴은 a가 양수일 때는 이런 모양이고 a가 음수일 때는 이런 모양이 돼.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이번에는 뭘 그릴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랄 거야. 뭘 할까? 이렇게. 이걸 한번 그려볼게. 자, 얘를 그려야 돼. 정의역은 뭐야? 그렇지.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치역은? 그치. 얘는 0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나올 수 있는 y값은 음수,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x에 1 집어넣으면 마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 개형. y는 마 루트 마 x. 마 루트 마 x는 정의역이 뭐예요?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치역도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1 집어넣으면 마일 돼서, 아니, 마일 집어넣으면 마일 돼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네 가지 개형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무리 함수는 그림 자체가 정의역과 치역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때는 이쪽으로 뻗고 그 다음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때는 이쪽으로 뻗고 둘 다 마일 땐 이쪽으로 뻗어.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좀 도움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여기 저 원점이었죠. 원점처럼 시작하는 점을 찾아. 그 상황에서 이쪽으로 뻗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뻗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뻗을 수 있고 이쪽으로 뻗을 수도 있지. 그걸 찾는 것만 연습하면 그림 그리는 크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냥 시작점이라고 부를게요. 그래프 그릴 때 시작점을 찾고 어느 쪽으로 뻗을지만 결정하면 돼. 그것만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2차 함수의 기본, 무리 함수의 기본형이고요. 얘가 조금 더 변한 거, 얘가 평행이동 된 거, 그게 얘다. 이거 그냥 그 책이랑 똑같은 형태로 해야 되니까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170쪽에 있는 것처럼 할게요. 그 다음 얘를 설명할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표준형이라고 해요. 무리함수에. 그럼 이 표준형은 여러분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y는 루트 ax가 어떻게 된 거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 q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 그래프를 찾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해석 자체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어차피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처음 배우는 방식으로 하고 그래프 그리는 거 나중에 또 쉽게 설명을 해 줄게요. 일단 얘가 정의역이야. a는 양수라고 할게.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x마 p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루트 안의 값은. 즉 정의역은 x는 p보다 크거나 같다야. 두 번째 치역을 구할 건데 치역은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지. 근데 거기에다가 q를 더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y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p, q라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개형을 그리면 돼.
그림의 개형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P,Q를 찾아 해서 여기서 이거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둘 다 마이너스야. 그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시작점을 기준으로 네 가지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 연습하면 돼요. 외울 친구들은 외우고 또 다른 방식으로 찾는 방법은 설명을 해 줄게요.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개형이야. 시작점을 기준으로 어디로 뻗어나가는지만 찾기만 하면 그림 대충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 시작점 찾는 걸 연습하면 되거든. 시작점은 어떻게 찾냐면 찾기 되게 쉽다. 루트가 0이 되는 거. 어떻게 찾냐면 첫 번째 루트 안에 있는 게 0이 되는 걸 찾아. 그게 시작점 X좌표야. 이게 시작점 X좌표야. 두 번째, 루트 자체를 이거를 0으로 만들어 버려. 그 말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 없애버려. 가려버리라고. 그러면 Y는 Q 되지. 이게 시작점의 Y좌표다. 이거는 정의역, 치역 구하는 거랑 같은 맥락인데 그냥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 설명해 줬다고 여기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자. 최대한 그냥 복잡하게 설명을 할게요. 복잡한 걸 예를 들게요. 이렇게. 그러면 시작점을 찾아.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시작점을 찾기 위해선 일단 얘가 0이 되는 걸 찾으라고. 맞아. 그리고 이거 자체가 0이라고 생각해봐. 7. 이게 시작점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즉, 이 점이 만약에 마 4,7이다 라고 하면은 그림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넷 중에 하나로 뻗어나가.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 X 앞도 마이너스고 루트 앞도 마이너스지. 그러면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그렇게 찾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거를 외우는 게 싫다 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울까?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걸 좀 잘 이해를 해야 한다. 이게 약간 완전 정석이 아니라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건 알아. 그러니까 시작점이 여기야. 어느 쪽으로 뻗어나갈지를 고민을 하자고. 어떻게 하면 될까? 대충 판단은 서잖아.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겠지. 뭐. 그러면 그걸 하려면 대충 숫자 집어넣으면 돼. 그럼 대충 알 수 있어. 그래서 좀 쉽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숫자를 대입을 하세요. 단 대입할 때 주의사항. 이게 양수가 되어야 한다. 계산이 되어야 하니까. 그럼 계산하기 쉬운 숫자 x에 마오 한번 집어넣을까? x에 마오 집어넣으면 전체 결과가 얼마게? 6이지. 여기다 마오 집어넣으면 이게 1되거든? 마 1 더하기 7이니까 6돼. 그럼 마오 콤마 6이니까 대충 여기 지나지 않겠니?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림은 이렇게만 그릴 줄만 알면 돼.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다 외우고. 근데 왜 그런지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외우는 방법이 싫다. 나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정의역, 치역을 생각하면 돼요. 정의역은 어떻게 구해? 여기? 정의역. 여기는 다른 게 없어. 정의역, 치역만 알면 모든 게 다 해결돼서 그래. 정의역은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커나 같은 걸 찾으라고. 이걸 지금 헷갈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x가 마사보다 작다야. 그 다음 치역은 얘 가리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 조금 치역은 어렵다. 얘는 가리되 치역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다 7에다가 얘가 양수지. 그러니까 7에다가 양수를 뺐지. 그럼 7보다 작은 수는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치역은 y는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다고. 양수를 뺐으니까. 그래서 정의역이 4보다 작거나 같다고 치역이 7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세상은 이 세상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찾는 것도 연습하면 돼. 뭐 헷갈려? 안 헷갈려? 이것만 할 줄 알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으로 배우는 게 일반형이에요. 그리고 일반형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스킬이고 일반형은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이렇게 나왔지 더 복잡하게 안 나오고 이런 형태야. 그러면 이런 형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 방금 했듯이 하면 돼.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게 앞에 양수잖아. C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까 치역은 C보다 커나 같다고
그리고 시작점을 찾아서 시작점을 기준으로 그림이 어느 쪽으로 그려지는지만 찾으면 되고 그것만 할 줄 알면 돼.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바꾸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표준형이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그것만 할 줄 알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배우는 무리함수의 기본적인 패턴이고 여기서 응용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평행이동에 대한 해석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여러분 좀 헷갈릴 내용이 있었죠. 지금 여기는 정의역과 치역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 무리식의 특징 때문에. 정의역과 치역이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림 자체가 여러분이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은 진짜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30명 중에 2명 정도 의문을 가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건 함수가 아니지 않나요? 라는 의문. 이건 함수일까 아닐까? 이렇게만 그냥 아무런 언급 없이 이렇게만 그리잖아? 그러면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항상 정의역과 치역을 미리 결정을 해주는 거야. 이게 이렇게만 보면 함수가 아닌데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딱 이 네모 세상이야 라고 그 네모의 바운더리를 쳐줘. 그 바운더리가 존재하면은 그 안에서는 모두 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되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잘 캐치하면 되고 얘는 가면 갈수록 똑같은 점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거든? 이거거든? 이게 뭘 의미하죠? 그치? 1대1이지.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일까? 대응일까? 1대1 대응이야. 주어진 치역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좀 애매하네. 여기서는 근데 공역을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그냥 1대1이다 라고만 하고 넘어가. 왜냐하면 보통 공역을 말할 때는 y 실수 전체로 보거든? 치역 자체가 그냥 선택을 받은 거고 그래서 미리 문제에서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1대1이다.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 이건 어찌됐든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좀 해석이 좀 되니? 그것만 할 줄 알면 되고 설명하는 김에 독특한 형태의 무리함수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건 책에 없거든요. 잘 알아서 적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책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무리함수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무리함수는 지금 x가 다 1차였잖아요. 그런데 얘는 x의 제곱이야. 이러한 무리함수도 우리는 그릴 수 있어야 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무리함수는 무리함수거든? 근데 모양이 어떨 것 같아? 궁금하다. 너희가 알지? 모를지. 얘를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니? 내 수많은 알파벳 중에 왜 내가 R을 썼을까? 이거 원이야. 이거 이렇게 두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지. 원은 함수가 아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원은 원인데 원의 일부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무리함수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함수를 해석하기 전에 정의역, 치역을 한번 볼까? 일단 정의역. 플러스로 그냥 제안을 해버릴게. 정의역은 뭐야? 그러니까 r제곱만 x제곱이 0보다 커나 같다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x는 마 r부터 r 사이다. 치역은? 그치, y는 0보다 커나 같다. 그치.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런데 이 상태로 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꼴이 아니잖아요. 양변을 제곱해버려요. 양변을 제곱하면 y제곱은 r제곱만 x제곱이에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지. 이걸 통해서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거. 원의 중심은 0,0이야. 반지름은 인 원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그 루트가 있는 무리 함수지만 그림을 그리면 원처럼 그림이 그려진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해.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원이에요. 반지름은 r이고. 그런데 정의역을 보면은 마r부터 r까지 정의역에는 다 부합이 돼. 근데 치역이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러니까 아래쪽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함수가 된다. 얘는 함수가 맞아? 왜? 함수가 아니지. 왜 아니야? 맞아. x가 하나면 y가 하나의 대응이 되잖아. 함수 맞아. 그래서 저런 종류의 무리 함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뭘 적으면 되냐면 반원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이거 적고 그리고 나서 이거 그림만 대충 그려놔. 이거 보고 좀 기억을 좀 해놔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뭐 다른 책이나 다른 곳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설명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설명하는 거니까 좀 잘 적어두세요. 이어서 그 172쪽에 있는 필수 예제 2번 보자.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 치역을 하래요. 딱 하나만 할게요. 너무 쉬우니까. 이거 하나만 해볼까? 자, 정의역부터. 루트 안에 있는 게 0보다 커나 같다. 즉 x는 2분의 5보다 커나 같다야. 좀 더 디테일하게 적을 때 이렇게 적어야 돼. 그 다음 이제 치역 구할까? 치역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는 무조건 양수야. 0이거나 양수야. 그러면 2에서 0이거나 양수인 걸 빼. y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래서 y파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 그림 그릴 때는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면 그림 그리긴 쉬워. 왜냐면 정의역과 치역의 얘네들이 다 시작점이거든. 여길 지나요. 그리고 정의역은 이거보다 작은, 큰 거고 치역은 이거보다 작은 거잖아. 그림은 이쪽에서 그려진다고. 이해했니? 그래서 그림은 그걸 기억해. 시작점을 기준으로 4개라고 모양이. 그러면은 1번이니까 2번이니까 3번이니까 4번이니까 뭘 그리면 될까? 내가 그림을 그릴 건데. 에? 4번이겠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만 함수를 그리면 돼. 그런데 정의역, 치역을 생각하기 싫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숫자 대입하세요. 예를 들어 3 집어넣어봐.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1 나오지. 여기가 이거니까 3,1이면 한 여기쯤이겠지. 여기로 잡을까? 여기쯤이겠지.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석해주자. 알겠지? 그러니까 정의역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세상 x가, 그 다음 y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세상이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그 우려가 되는 건 딱 그거예요. 우리가 점근선이라는 걸 배웠잖아.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얘가 마치 점근선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무한대까지 쭉 뻗어 나간다고.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요소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3번 한번 볼까요?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 쟤를 평행이동한 게 쟤래. 그럼 A, B를 구하래. 원래로 오리지널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그래프 정돈하고 정돈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해석을 하거든. 근데 그걸로 먼저 하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얘를 마이로 묶어. 이거였어. 얘는 마이로 묶어. 이거였어. 근데 알겠지만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모양은 같아야 돼. 그 설명을 안 했네. 이렇게 된 함수에서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는 x 앞에 개수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루트 앞에 있는 숫자도 모양을 결정해.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 고민했던 게 좀 더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꼴을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책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지 잠깐 본 거야. 그러니까 루트 앞에 있는 것도 모양을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 모양이 같으면 평행이동을 했다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같고 앞에 있는 그 숫자랑 부호까지 같아야 돼. 같은지 체크를 좀 해야 한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면 얘가 될까? 그치? y축은? 6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냥 오리지널적인 해석 방법인데 좀 쉽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시작점을 찾으면 돼. 얘 시작점이 2,1이야. 0 되는 거니까. 얘 시작점이 4,마오잖아.
2,2, 4,5까지 어떻게 됐는지만 해석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작점만 알면은 그림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라는 거. 자, 필수예제 4번 볼까요? 필수예제 4번은 이거 정의역을 알 때 치역 해석하는 거거든? 저번에 그 유리함수 보니까 여러분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 시작점이 x 시작점이 얼마야? 2지. y는 마일이야. 그러면 그림은 여기서 그림이 그려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여기서 x 앞이 마이너스니까 아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구나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친구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야. 외웠으니까.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기 싫다는 친구들은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대입하라고. 근데 대입할 때는 루트가 그 제곱수가 되는 수를 대입하는 게 좀 더 쉽겠죠? 근데 어찌됐든 좀 복잡하거든. 차라리 y절편 찾아볼까? 대충 개형만 보게. y절편 x가 0일 때지. 루트 6 마일이지. 루트 6 마일이면 루트 6이 대충 얼마쯤 하는지 알아요? 그치. 2점 얼마쯤 하겠지. 루트 6 마일이니까 1점 얼마쯤 하겠지? 그럼 대충 한 여기쯤을 지난다. 뭐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개형이야. 자, 정의역이 마이 1과 2에서 치역을 구하세요라고 했죠? 정의역이 마일이야. x가 마일이고 2는 여기 딱 여기네. 그러면 마일이 될 때 이 높이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자.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지? 2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함수는 정의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그럼 치역은? 어디에서부터? 그치. 어디부터? 치역이 뭔지 알잖아. y의 범위. 이 주어진 함수의 y의 범위의 최소가 얼마냐고. 마 1이지. 그 다음? 그치, 2까지. 그래서 나타내는 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범위 안에서 y에. 너무 쉽지.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다음 문제 볼까? 자, 그 다음 문제가 필수예제 5번이죠? 5번 문제가 뭐냐? 이거지. 이거는 얘 보고 해석하는 것도 얘 보고 해석을 해야 해. 근데 이거 사실 해석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시작점이 얼마죠? 마이 컴마 1이지. 그러면은 이거를 시작점을 찾고 이런 걸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헷갈릴까봐 여기 마이너스까지 여러분에게 준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거 조금만 복잡하게 나오면 되게 복잡하다. 여러분 잘 고민을 해야 돼. 하지만 이 a가 얼마인지 잘 몰라. a가 플러스일 거 아니 마이너스일 거 아니? 플러스일 것 같아? 마이너스일 것 같아? 그치, 마이너스긴 해요. 근데 그거 크게 중요하진 않아. 현재 문제 풀 때는. 잘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로 묶고 시작점이 마이 컴마 이게 되도록 일식을 먼저 세워. 아, 얘가 플러스구나. 얘가 플러스야. 이렇게 먼저 세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시작점을 기준으로 시작점이 마이 컴마 1이 되도록 식을 먼저 세우라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A만 찾으면 되지. A는 어떻게 찾을까? 그치. 딱 나온 힌트 하나 더 있잖아. 0, 마일. 0, 마일 대입하면 돼. x가 0 때 y가 마일이래. 그러면은 그 얘 이항하면은 루트 2a가 2거든? a는 2겠지. 이렇게 구하면 돼. 어렵지 않지? 다음 거 볼까? 아, 근데 우리가 구할 게 b였잖아요. b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이 집어넣고 전개해야 해.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제일 어려워요. 다음 것만 잘하면 돼요. 제 걱정이 되는 건 이런 문제예요. 위치 관계. 걱정되는 게 그 여러분이 수학상이 잘 된 친구들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올리는지 알아? 판별식을 떠올리지. 그럼 2차 함수는 사실 연립해서 판별식 때리면 다 해결돼요. 근데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는 그렇게 하면은 답이 다를 수도 있어. 그건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정의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비어있고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작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걸로만 문제를 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문제는 앞으로는 다 어떻게 풀 거냐?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서 그 수학상에서 기본적인 그래프 그리는 게 안 된 친구들은 이걸 아예 이해를 못한다. 자, 시간을 좀 길게 갖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각도로 생각을 하세요. 이걸 쉽게 이해시키긴 되게 어려워. 나는 왜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왜 이해가 안 돼?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어려운 거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깨달음이 좀 있어야 돼요. 잘 고민을 하고 어떻게 뒤에 하는지를 한번 구해보자. 뭐 어찌됐든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고민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시작점이 2,0이죠. 그리고 나서 계산하기 좀 쉽게 y절편 찾자. x 0 집어넣으면 2죠. 딱 여기 지나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얘랑 이 친구의 위치 관계를 말하래. 이 친구는 딱 하나의 정보를 담고 있네. 어떤 정보를 담고 있죠? 기울기가 얼마야? 마일이죠. 기울기가 마일이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줘야 돼. 45도. 이해했지?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문제를 풀려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얘를 아래서부터 계속 위로 올려. 그래서 몇 개 점이 만나는지를 추론하면 돼. 해보자. 자,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몇 개 점에서 만날까? 여기서 만나면 몇 개 점에서 만날까? 연계라고 말하면 안 된다. 직선이야. 나는 그냥 여기라고 했지만 이게 계속 뻗어나간다고 이렇게. 어찌됐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 그러다가 올리다 보면은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시점이 와. 언제게? 언제게? 언제 교점이 두 개가 되냐고. 그치, 여기 지날 때야. 이거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래. 2랑 2는 표시를 했잖아. 얘네 둘을 지나는 게 기울기가 마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런데 이 점을 지나는 그 시점부터 두 점에서 만나. 그래서 첫 번째로 두 점에서 만나는 시점을 찾았어. 이 시점이야. 이 시점. 이때 K가 얼마게? 이겠지. 여기서 K는 Y절편이니까. 그러면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땐 두 점에서 만나지.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날까? 언제까지? 접할 때까지, 그치? 접할 때까지야. 이때까지 두 점에서 만나. 접하는 거보다 작을 때까지. 야, 그럼 이 접할 때의 K는 어떻게 구할까? 접해. 교점이 한 개야. 교점이 한 개면 둘이 연립했을 때 실근도 한 개야. 그럼 어떻게 할까? 판별식이 0이지. 이때 판별식이 0인 거 계산을 해야 해.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접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판별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은 둘이 연립해. y는 이거랑 y는 이걸 연립한다는 거는 그냥 뒤에 것끼리 같아요 라고 두는 거야. 그래서 나서 여기를 계산을 하면 돼. 양변을 먼저 제곱해요. 루트를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은 3아 2x가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해 k제곱이거든요. 는형을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k 얘가 뿌리니까 이게 k 마 1 x 하고 k제곱 마 4가 돼. 그리고 나서 이걸 판별식을 써야 돼. 아, 2 안 적었지? 2로 묶어버렸다. 판별식을 쓸 건데 짝수 판별식을 쓸게요. b 프라임의 제곱 마 ac 0이 돼야 돼.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 뿔 1 마 k제곱 뿔 4는 0이라서 2k는 5야. k는 2분의 5. 그래서 이 교점이 잘 안 보였지. 교점이 보이는 이 시점이 k가 2분의 5가 되는 거야. 여기가. 이해했니? 그러면 얘보다 위에 있으면 교점이 몇 개야? 0개지. 그러면 그거를 답으로 적어보자.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어디부터 했어? 아니지. K가 어디부터? 부등식이야, 부등식.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밑쪽에 있으니까 K가 2보다 커나 같고요. 2분의 5보다 작을 때. 이때 두 점에서 만난다. 그렇지?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날 때는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상황이 두 상황이야. 첫째, 2보다 작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 또 K가 2분의 5일 때, 그치? 2분의 5일 때도 접하니까 한 점에서 만났지. 만나지 않는 건 K가 2분의 5보다 클 때. 이거 찾는 것만 여러분 연습하면 돼. 그러니까 판별식은 쓰긴 써야 돼. 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다짜고짜 판별식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판별식 쓰는 거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 거 볼까요?
자, 역함수를 구하고 역함수의 정역과 치역을 구하시오야. 우리가 그 역함수랑 합성함수 할 때 이야기했지만 문제에서처럼 이렇게 구해주세요라고 하기 전까지 굳이 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건 구해야 돼. 왜 구하라고 했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역함수 구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랬지? 그렇지, XY 자리 바꾸기 먼저 하지.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정역과 치역을 구하자. 예의. 정역은 2분의 1보다 2분의 1 커나 같다야. 치역은 그렇지, 1보다 커나 같다지. 자, 이제 역함수 구하자. XY 자리 바꿔. 먼저 자리 바꾸는 이유가 이래야만 y는 뭐예요? 라고 만들기 쉬워서 그래. 얘를 그래서 제곱을 해야 돼. y는 뭐예요? 만들 거면. 근데 제곱을 해서 그 루트가 사라지려면 얘가 있으면 안 되거든. 이 항을 먼저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먼저 적을게. 이렇게 제곱해. 이렇게 계산해. 그러면 y, 그러니까 4y는 아니 그냥 y는 할게. y는 얘가 4분의 1 하고 플러스 2분의 1 이게 된다. 이해했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근데 문제는 이 역함수의 정역과 치역을 구하라고 했죠. 역함수의 정역과 치역은 어떻게 구할까? 어? 그렇지. 원래 있던 함수의 치역이 정역이 되는 거야. 숫자만. y가 1보다 커나 같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x가 1보다 커나 같다 되는 거지. 역함수는 xy 다 자리 바꾸는 거라 그래. 얘네들도 바꿔 썼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xy 자리 바꿔 적었지. 그러면 얘네들도 자리 바꾸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정역과 치역이 바뀐다. 그래서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어렵지 않죠? 다음 거 볼까? 자, 이게 마지막 거야. 이것도 근데 지금 여기서 뭐 발전 예제라고 있는데 이게 생소한 문제는 아니죠.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래. 와, 이거 진짜 쉬운 문제지. 야, 그 함수랑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고? y는 x로 구하면 돼. 그러면 이거는 y는 x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방금 우리 그래도 설명 안 했네. 아까 역함수 구하니까 얘가 어떤 함수였는지 기억나? 전 문제에서? 2차 함수였지. 그럼 2차 함수 식이랑 얘를 연립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4차 함수 나와버려. 4차식이라서 답이 엄청 복잡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y는 x와의 교점을 구할 수밖에 없다. 해볼게.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y는 x 위에서 존재하니까 둘을 연립하는 거야. 이지. 그러면 는 x라고 둘이 연립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를 혼자 둬야만, 또 잘못 적었지. 혼자 둬야만 얘는 계산이 된다. 자, 제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바보 같은 친구들은 다시 전개한다 인수분해 할 거야. 영리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버리냐면 얘를 이항시켜버려. 얘를.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를 해버린다. x마이고 x마이 마일이니까 x마 3이겠지? 이렇게 해버리면 계산이 쉽게 되지? 그럼 x좌표가 2래. y좌표는 얼마일까? 2겠지. 왜냐면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교점이니까 y는 x에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해도 어차피 똑같이 2 나와. 그리고 하나가 3이고 다른 게 3이야. 그러겠지?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는 루트 2가 되겠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어요. 원리함수랑 역함수,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그림 이렇게 그려져. 그런데 원리함수랑 역함수는 y는 x위에서 만나는데 이게 그냥 되게 신기하게도 y는 x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래서 만난 두 점이 생겨.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란 이야기야. 그러면은 이게 무조건 45도니까 1대1대 루트 2라고. 기억 좀 잘해놔. 여기가 베타 빼기 알파라고 하면 베타 빼기 알파 루트 2 곱한 게 두 점 간의 거리라고. 그거 활용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좀 잘 참고를 하세요. 좀 앞쪽이 좀 느긋한 대신에 뒤쪽이 좀 빨랐거든요. 좀 헷갈린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뭐 강의를 보거나 책을 한번 보면 이해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연습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새로운 문제는 없거든요. 연습 문제까지 꼼꼼히 좀 해보세요. 자, 걱정이 되는 거는 몇 문제 있어. 166번만 잠깐만 볼까? 자, A랑 B가 있어. A 교 B가 0이래. 이게 무슨 뜻이지?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게 하는 범위 구하는 문제야. 이런 문제는 그래프 그려야만 구할 수 있다고. 그런 것들 잘 해오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쳐도 되겠네요.